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얼음사이다 채널 맞습니다. 얼음사이다 채널 맞아요. 뒤로 가기 누르시면 안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좀 이렇게 어금니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어떤 좀 소통을 하면서 즐기는, 노는 이런 즐겜 방송을 한번 올리고 싶어가지고 또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모처럼 게임 방송을 한번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 한국 남성분들에게는 특히나 뭐 거의 모르면 간첩이죠. 바로 스타크래프트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또 스타1이 아니라 스타2입니다. 스타크래프트2에서는 컴퓨터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컴퓨터랑 그거보다 조금 못한 컴퓨터 난이도를 섞어가지고 2대1로 플레이를 약 1시간에 걸쳐서 진짜 치열한 혈투를 벌이는데,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제가 컴퓨터 게임 영상 한번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좀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즘 제가 머리가 자주 아파가지고 진짜 정치 보면은 속이 터져가지고요. 정말로 타이레놀, 이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삽니다. 이 두통약을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재미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실제로 이렇게 달달한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요, 뭐 바닐라맛 우유, 초코우유 이런 거요. 달달한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게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러면은 감상을 좀 해보도록 하실게요. 이거 아틀라스 기지라고 스타크래프트2에 있는 이제 8인용 대형 맵인데, 원래는 4대4로 하는 맵입니다. 뭐 제가 지금 여기 뭐 한 11시 방향? 10시 방향? 여기 초록색 테란이 지금 제 위치고요. 닉네임이 카이사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옛날 고대 로마 제국의 명장, 장군의 이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떤 옛날 위인이라서 이름을 결정해봤고요. 치터 칸, 우리 칸이라고 하면은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컴퓨터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녀석입니다. 가장 어려움이라고. 치터 3 난이도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정예라고 그거보다 난이도가 한 단계 낮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치터 3의 정예라는 난이도랑 2대1로 이제 게임을 붙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도 초반에는 조금 지루하니까 2배속으로 좀 돌릴게요. 처음에 제가 바로 투가스를 돌리고요. 우리 스타크래프트 사실 볼 줄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는데, 요거 그냥 어금니에 좀 힘을 빼시고 여러분들 어떤 재미있는 오락 영상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재미있게 좀 감상을 해주세요. 요 테란 종족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계화가 되어 있지만 인간이고요. 뭐 우리 남자분들한테 군필 남성분들에게 익숙한 뭐 전투기, 뭐 탱크,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나중에 기갑부대 화끈하게 나와가지고 한판 붙을 텐데, 요거는 그 우리 영화로 따지면 옛날 90년대 그 스타쉽 트루퍼스라고 막 이렇게 외계인 벌레들이 인간 군대하고 막 전쟁을 벌이는 그런 재밌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저그 종족인데, 지금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딱 봐도 마치 에일리언처럼 생긴 이런 벌레 같은 종족인데, 얘네들하고 우리가 이제 화끈하게 인구 200대 400으로 한판 붙는 겁니다. 자, 2배속을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니다 저도 우유 한 잔만 좀 할게요. 지금 대략 녹화를 실제로는 한 3분 정도 녹화를 하고 있고요. 뭐 게임 시간은 여기 지금 우측 하단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4배속으로 조금 돌릴게요. 자, 여기서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2대1이기 때문에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타이밍이 꼬이더라도 앞마당을 늦게 먹으면서 입구부터 이렇게 병영으로 화끈하게 막는 모습이죠. 컴퓨터가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러쉬를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 난이도고요. 가장 어려운 치터는 배부터 불리느라 병력이, 태클을 타느라 병력이 조금 늦었네요. 컴퓨터가 지금 빠른 습격으로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때 보급고로 입구를 막았다면 뚫렸겠죠. 하지만 체력이 마른 병영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차 한 대가 나왔고요. 뭐 사실 뭐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 중에서 저보다 게임을 더 잘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참고로 스타2에서는 이 스플래시 데미지, 이 폭발력이 퍼지는 위력이 굉장히 버프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일반 퉁퉁포보다는 이렇게 공성 모드로 변신을 하면은 훨씬 더 강력한 화력을 적군에게 투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러쉬를 막기가 무섭게 바로 후속타가 들어옵니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100% 해가지고 수리하고 있으면 이렇게 수리하는 일꾼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글링은 근접 공격밖에 못하지만 바퀴는 매집도 굉장히 강하고 체력 145, 공격력이 무려 16. 굉장히 잘 버팁니다. 기본 방어력도 1이나 있고요. 제가 요때 만약에 이 돈을 아낀다고 조그만한 보급고 같은 걸로 길을 막았더라면 초반에 제 기지가 뚫려버렸겠죠. 이제 병영으로 이럴 줄 알고 3병영으로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제 언덕 탱크 한 대로 버틴 겁니다. 게임이 불과 지금 4분밖에 진행 안 된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탱크 한 대의 처치 유닛 숫자가 24, 등급 사령관으로 신병에서 바로 사령관으로 특진을 해버렸네요.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게임 속도 좀 올릴게요 여러분들. 4배속. 컴퓨터는 이렇게 지금 정신없이 자원을 캐먹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속도 떨어뜨리고 게임을 좀 알기 쉽게 보여드리자면은, 요거 동맹 색상을 바꿀 경우에는 빨간색 우리 편이죠. 반대로 파란색이 지금 적군, 이렇게 저그가 2대1이니까 저보다 지금 세력이 처음부터 이제 2배 더 넓은 이렇게 광활한 면적의 자원을 먹고 시작을 하는 셈이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또 단순화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또 초록색이 우리 편인데, 색깔은 제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보여드리든지 아니면 하다가 이렇게 통일을 하든지 적당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생긴 거는 딱 티가 나죠? 나는 테란이고 컴퓨터는 색깔 무관하게 전부 다 저그입니다. 보시면 2대1이니까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 인구는 70밖에 안 되는데 컴퓨터는 2명을 합산할 경우에 병력이 무려 180이야. 거의 200 가까이 이미 달성이 됩니다. 확실히 빨간색이 지금 치터 3, 치터 3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죠. 120을 벌써 넘었고요. 정의 난이도도 실력이 상당해서 60. 거의 숙련된 플레이어인 제 속도에 별로 크게 뒤지지가 않아요. 자, 엄청난 병력이 몰고 오지만 우리는 무적의 언덕 탱크가 있죠. 마법의 언덕 탱크. 자, 우주방어입니다. 우주방어 엄청나게 막 박살이 나버렸어요. 저그 폭도들이, 그죠? 대깨문의 머리보다 더 대깨문들 머리보다 더 튼튼한 이런 우주방어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은 아무리 많은 좀비들이 습격해와도 튼튼하게 애국 보수 방어 라인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완전 우주방어입니다. 우주방어. 대깨문 머리보다 더 튼튼해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지금 불이 좀 붙기는 했는데 이제 일꾼들이 와가지고, 건설 로봇들이 와가지고 수리를 좀 하는 모습이고요. 자, 팀 색상을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2대1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 치터3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나 스타크래프트2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여유롭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왜 실력이 좋냐면 사람보다 자원을 더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요 미네랄 한 덩어리를 캤을 때 더 많은 자원을 획득을 해요. 그 자원 수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자원 채취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많은 자원을 먹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많은 거예요. 물량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유닛 한 개 한 개까지 아껴가면서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 할 때랑 컴가기를 할 때는 이 운영하는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경기가. 조금 작은 희생을 하더라도 아낄 때는 아끼면서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대국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컴퓨터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실 좀 비겁하게 어떻게 이렇게 유격대를 게릴라를 활용해가지고 극단적인 일군 테러를 한다면 사실 쉽게 이길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꼼수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양을 하고 시청자님들에게 그냥 정면 힘싸움을 하는 거를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컴가기 공략을 할 줄 몰라서 제가 이렇게 견제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시청자님들한테 화끈하게 이제 대병력들이 좀 약간 현실적으로 진짜 우주전쟁을 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 후방에 이런 날벌레 감시군주가 들어와가지고 업그레이드 건물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더럽게 감염을 해가지고요, 이게 사실 데미지 같은 거는 전혀 없는데 업그레이드가 중단이 돼버리더라고요. 아니면 병력 생산하고 있던 공장이 갑자기 멈춰버린다든지, 이제 분탕치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뭔가 이렇게 파업을 하는 느낌이랄까, 현실에 비유하면 사보타주를 하는 거죠. 그런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저도 지금 꾸준히 자원을 먹고 있습니다. 본진은 거의 메말라가고 있고요. 스타크래프트2에 오면서 자원이 스타1 시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빨리빨리 확장을 하고 이제 적들이랑 싸우라는 것이죠. 게임 플레이 타임 줄이려고. 저도 이렇게 커맨드 센터 사령부를 지금 한 4개 정도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4번째 건 지금 건설 중이죠. 병력이 130이고요. 컴퓨터 최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200 다 찼습니다. 190.
그리고 정의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103 무섭게 쫓아오고 있죠. 요때 색깔을 잠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그 병력이 엄청나게 많죠. 자, 백개문들의 머리보다 더 튼튼한 테란의 우주방어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뚝배기를 다 깨버리는 거죠. 자, 전차가 사실 이 정도 있으면은 웬만해가지고 정면에서 뚫릴 일은 없겠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다면. 이래 기갑부대만 있으면은 거의 뭐 무적의 방어력을 자랑한다고 이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게임 하다 보면은 의외로 또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컴퓨터가 절대로 우습게 볼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11시 지역을 시청자님들한테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11시 지역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면서 가운데 있는 커다란 계곡 하나만 틀어막으면 나머지 자원지대가 전부 보호가 되거든요. 지금 11시 지대를 확보를 하고 있고, 아직 이제 여기도 덜 먹어가지고 밑에까지 진출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2대1이니까 병력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보다 지금 훨씬 이렇게 기지가 넓죠. 밑에까지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지 보이실 거예요. 색깔 요렇게 또 돌려드리면은 저거는 파란색으로 통일할 수가 있고요. 일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하러 갑니다. 얘네 일꾼이 70마리네요. 일꾼이 70마리. 엄청납니다. 정예 같은 경우에도 일꾼이 64마리. 거의 비슷하네요, 비율은. 애들이 병력이 조금 적더라도 일꾼을 많이 뽑아가지고 자원부터 많이 수급을 하고 재충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최고 난이도, 스타2 최고 난이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그 종족으로 할 경우에 이 라바 펌핑, 이거 변신하는 벌레, 요거 라바, 예, 애벌레 그렇죠. 애벌레 펌핑을 되게 잘해가지고 자원만 있으면 한꺼번에 엄청난 병력이 이렇게 부화장 한 곳에서도 쏟아져 나옵니다. 병력의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와, 얘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자, 색깔 한번 통일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강한 저그 군단. 지금 둘이 뭉쳐서 와야 되는데 난이도 좀 낮은 녀석이 먼저 왔습니다. 예, 병력이 사실 그렇게 고급스럽다고 보긴 어렵네요. 이 정도 병력은 탱크로 충분히 녹일 수가 있죠. 사실 정예하고 싸움은 몸풀기고요. 진짜 TOP는 이 녀석입니다. 치터칸, 가장 어려운. 야, 감염충이 10마리가 넘습니다, 여러분. 감염충. 자, 언덕 탱크랑 미사일 포탑. 이 감염충이라는 애들이 왜 무섭냐면은요, 이게 사실 우리 현실 정치하고 비슷해요. 얘네들이 신경기생충이라는 능력으로 우리 팀 고급 유닛, 이렇게 막강한 토르 로봇이라든지 공성 전차, 탱크 같은 거를 감염시켜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부에 첩자를 심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벌레가 절대로 우습게 볼 녀석들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한순간에 전함 같은 이런 거, 막 공중 전함 같은 이런 비싼 대형 유닛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법 한 방에 절대로 이제 만만하게 볼 녀석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보다 분당 행동수를 봤을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손속도가 막 300, 400 이러는데 나중에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뭐 사이오닉 스톰 같은 걸 지진다든지 이랬을 때 병력이 순간적으로 산계를 하면은 막 이거 APM 속도가 막 800, 900, 1000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중에 기지 커지고 했을 때 컴퓨터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뭐 저는 지금 뭐 좀 설렁설렁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원래 그리고 또 제가 사실 스타크래프트는 별로 소질이 없습니다. 그냥 시청자님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약간 연출, 물량전을 연출하는 어떤 현실 전쟁 비슷하게 컴까기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죠. 엄청난 공성전차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몇 대입니까, 여러분? 한 30대 되겠죠, 이게? 1, 2, 3, 4, 5, 6, 7, 8, 8, 3, 24, 24, 거기다가 또 8대. 한 32대 정도 탱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40대는 안 되네요. 자, 잠깐 색깔, 여러분들 빨간색 저그가 최고 난이도였죠? 지금 이제 밑에까지 지형을 완벽하게 색깔 다시 바꿔보면은 지금은 제가 빨간색인데 파란색 저그의 모습이 제 영토의 거의 2배입니다. 그죠?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병력 증강 속도가 초중반까지는 얘네들이 저보다 2배가 빠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다시 엄청난 병력이 옵니다, 여러분. 무리군주, 요거 정말로 조심해야 되죠. 아주 강력한 유닛입니다. 그리고 울트라리스크, 요런거 굉장히 무서운 괴물들. 탱크 포격을 이제 수십 번 버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원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자원을 이렇게 먹었으니까 미네랄 4000, 3000이라지만 컴퓨터는 지금 최고 난이도가 14000이 넘어갑니다. 그죠? 이게 인간보다 자원을 많이 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이제 부족한 방어선을 보강하려고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고 필사적으로 이제 틀어막는 모습이죠. 지형이 유리해가지고 막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몇 마리씩 유닛들이 납치당하면서 저도 피해를 계속 조금씩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언덕 탱크하고 노쇠화되어 있기는 해요. 방어선이 효율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아, 이게 타락귀가 이게 부식액이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하하, 아까운 사령부가 그냥 꽁으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도 제때 못 봤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저도 이렇게 이제 공성전차 2대를 남쪽에 있는 이런 남방 자원지대를 먹으려고 견제를 하려고 미리 부대를 좀 보내놓은 모습입니다. 약간 이쪽으로 일꾼 같은 것들이 적군의 일꾼이 일하러 들어가면 그거 좀 잡으라고 몇 마리 이렇게 자리를 진치로 보내놓은 모습이에요. 인공지능 정예, 얘는 치터칸 가장 어려움. 잔해 요거 안 먹었네 아직. 이거 다 부수고 자기들도 먹을 텐데 인공지능 높아가지고. 자, 자원을 지금 막 엄청나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 2배예요. 제 2배. 일꾼들이 일을 하러 가고 있고요. 둘 다 인구를 거의 200 가까이 찍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인구에 약간 여유를 좀 두고 186 정도, 굳이 200을 다 꽉 채우지는 않았어요. 유사시에 좀 다른 유닛을 만들 만한 어떤 여유를 좀 남겨놓으려고. 지금 이제 군수공장이 지금 11개가 있네요. 근데 우주공항 포함해서 우주공항을 제가 2개 정도 지었습니다. 전투기 소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전투를 하다 보면은요, 비행기가 소모되는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주공항을 2개나 지은 모습입니다. 뭐 참고로 이렇게 스타2의 장점을 보여드리자면 마치 꼭 지구의 어떤 토성처럼 아주 멋있는 이런 또 럭셔리한 그런 실시간 구동되는 또 배경도 예뻐요. 게임이 배경 굉장히 이제 고텍스처입니다. 예, 고사양 게임이죠. 자, 시청자님들 이제 컴퓨터 보시면 요 투칼라 로시죠. 와, 엄청납니다 여러분. 무리군주가 6마리에 다 합치면 8마리고요 울트라 리스크는 거의 뭐 20마리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인구 400, 200, 200 인구 400의 러쉬가 지금 제 방어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정면으로. 대신 여기도 탱크가 엄청 많거든요. 바리케이드도 완성을 했고요. 자, 붙습니다. 아, 이렇게 납치되고 막 흙구름, 막 병력 이거 사정거리 1로 짧아지는 거. 탱크들이 원거리 공격을 못해요. 자, 하지만 이렇게 대깨문들의 머리보다 더 튼튼한 우주방어에 힘을 입어가지고 여유롭게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피범벅으로 저그의 피로 피범벅이 됐고요. 바리케이드들도 무사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실 유닛이라는 칸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저는 자원 3800 정도를 지금까지 어떤 전투에서 소모를 손실을 봤는데 상대는 이제 14000 이제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방어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이제 교전비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자원창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게임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레이더로 감시탑, 이렇게 원형으로 감시탑도 좀 만들었고요. 이쪽에 탱크를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보셨을 거예요. 방금 이제 컴퓨터 일꾼들이 일하러 가는 거를 방해하려고 이렇게 탱크를 원거리에 배치를 해놓은 거죠. 야, 결국 몇 마리가 새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제가 탱크를 한 대 더 놔뒀어야 되는데 시야 밝히는 용 하나 놔두고 탱크가 적어도 한 3대든 있어야 완벽하게 막았을 텐데 결국 몇 마리가 비집고 들어가서 이래 자원지대를 빼뚫어 버렸습니다. 언덕에 미사일 포탑을 찍고 있고 저도 재빠르게 남쪽으로 이제 자원 확장을 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맵의 절반 정도는 거의 반땅 싸움, 그러니까 맵을 거의 반반은 먹어야 컴퓨터랑 힘싸움이 되지 자원이 이렇게 한 3분의 2씩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이 맵은 8인용 맵이다 보니까 혼자서 사실 소화하기에는 병력 200이 부족해요. 방어선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도 입구가 있고요, 여기에도 입구가 있고요. 이 입구가 2개나 있습니다.
둘 다 이렇게 컴퓨터 병력이 우회를 해서 올 경우에 시간을 좀 끌려고 바리케이드를 치는 모습이죠. 돈이 많기 때문에 거대한 행성 요새를 이렇게 막 아낌없이 투과를 하는 겁니다. 투여를 하는 거예요. 건설 확충을 하고요. 자, 또 막대한 컴퓨터 와, 인구 400이 진짜 위험이 넘치긴 넘칩니다, 여러분. 엄청난 병력이, 상상도 못할 병력, 인구 400의 병력이 지금 또 바리케이드로 옵니다. 요때 시청자님들 제가 잠깐 정지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2대1의 싸움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한 손으로 두 손을 막기가 힘들듯이 저는 이제 남쪽에도 자원지대를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자원을 투비해서 이제 건설도 많이 대규모로 해야 되고 병력을 어쩔 수 없이 쪼갰고요. 방어를 하다 보니까 방어선이 넓어지면서 한쪽 방어선에만 화력을 집중하기가 힘든 거죠. 반대로 공세로 나올 수 있는 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자유롭게 공세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컴퓨터는 인구 병력을 이렇게 200, 300 넘게 모아가지고 한 곳으로 들이박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2대1로 싸울 때의 딜레마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병력을 나누지 않을 수도 없고 최적으로 분배를 잘해야 돼요. 한방 붙습니다. 자, 병력을 쪼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해가 좀 크죠. 이렇게 바리케이드가 못 버티고 한 개 무너졌지만 밑에 주방어선은 건재합니다. 와, 여러분 피 보셨어요? 방금 포격하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막았어요. 우리는 언덕 위에 있고 경사로가 있으니까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우리는 넓은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상대는 좁은 곳으로 밀집돼서 와야 되니까 비효율적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교전을 한 거죠. 제가 바이킹으로 쫓아가가지고 이 고급 유닛을 털어먹는데 히드라 리스크의 반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체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게 굉장히 강력한데 이 저그 괴물 날아다니는 가오리같이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엄청 강력한 유닛인데 대신 얘네들은 땅 공격밖에 못합니다. 하늘 공격을 못해요. 스타크래프트 1편의 가디언하고 비슷한 녀석인데 좀 더 버프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생충 공격이 엄청나게 강력해요. 거의 뭐 폭격 수준이라 가지고. 자, 주방어선 아무래도 본진에 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대규모로 이렇게 주방어선을 아무래도 제일 제가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주방어선에 진짜 엄청난 병력을 최대한 나눠가지고 포탑과 행성교세를 도배를 했습니다. 건설 로봇으로 또 열심히 수리를 하고 있고요. 앞에 행성교세가 버티고 있으면서 뒤에서 탱크가 한 10대 정도만 지원 사격을 해주면 그 방어선이 웬만해가지고는 안 뚫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좀 텅 비어있는 곳하고 그리고 제 2방어선이죠. 이 남쪽에 있는 남방 자원지대를 먹어야 되니까 제가 방어선을 이렇게 길게 펼친 거예요. 이 참고로 배치를 왜 이렇게 했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많아가지고 정면으로 와주면 고맙지만 가끔씩 방어선을 우회해가지고 뒤치기를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정된 병력으로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한쪽으로 병력이 밀집되어서 들어올 때 멀리 있는 병력이 지원을 못 해줘요. 그래서 가운데 배치하면은 동시에 어느 쪽으로든 다 막을 수 있게 나름대로 제가 머리를 짜서 이렇게 양면 방어선을 바리케이드를 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인구가 200까지밖에 생산이 안 되니까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모든 곳을 틀어막을 수 없는 단점을 꽤나 효율적으로 보완이 됩니다. 동시에 두 군데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컴퓨터랑 제일 러쉬 거리가 가까운 여기 11시 지역을 주방어선으로 삼았지만 설사 컴퓨터가 남쪽으로 돌아서 방어선을 우회해서 공격하더라도 시간 끌 수 있는 건물이 있고요. 그 시간에 제 군단을 재배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남쪽에도 나름대로 바리케이드를 이렇게 박아놓은 모습이에요. 한꺼번에 막대한 병력이 뒤로 우리 병력의 뒤로 이렇게 밀어 닥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지만 사실 이렇게 좀 약간 세련되게 설명을 하면은 실제 어떤 전쟁의 그런 묘술, 전쟁의 그런 묘도 좀 많이 녹아 있습니다. 현실 전쟁의 어떤 법칙하고 좀 많은 부분들이 호환이 돼요. 물론 제가 이제 꿈보다 해몽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맛깔나게 하는 거지만요. 전사 공부를 개인적으로 저도 전쟁사 공부를 좀 되게 많이 한 사람인데 책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게 전사 공부하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방어선을 우회해가지고 공격한다, 적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이런 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 또 그렇게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또 잘 아실 겁니다.
자, 막대한 저구 군단이 와가지고 방금 제 몇 대 안 되는 탱크들을 철거해버렸죠. 그리고 6시를 자기들이 완벽하게 가져가겠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12시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견제 한 번도 못하고 컴퓨터한테 고스란히 혼납을 해버렸죠. 이 적들하고 러쉬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12시는 도저히 방어선이 넓어져서 못 먹겠어가지고 처음부터 포기를 했고요. 대신 이렇게 6시만큼은 내가 못 먹더라도 컴퓨터한테 호락호락 넘겨주지도 않겠다. 내가 못 먹어도 너한테 주지는 않겠다. 이런 마인드로 꾸준히 이제 병력 얼마를, 얘네들은 사실 살아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결사대예요. 병력 얼마를 보내가지고 꾸준히 견제를 하러 병력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잠깐 색깔을 이렇게 3색으로 나눠보자면 최고 난이도 저그가 지금 제 본진으로 오고 있고 병력 일부를 또 쪼개가지고 다른 애들은 또 남쪽을 구하러 오고 있네요. 그러다가 지금 자기들도 그렇죠. 제 공격에 이제 휘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6시에 자기들의 멀티를 치니까 얘네들도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거죠. 자, 다시 색깔을 좀 통합을 하고요. 자, 속도 좀 올리고. 와, 컴퓨터 왔습니다. 그죠? 이 싸울 시간도 없었어요. 모드를 박을 시간도 없었어. 아, 근데 컴퓨터가 잠깐 빼네요. 싸웠어도 자기가 이겼을 텐데. 자, 공성 모드 발을 내렸습니다. 탱크가 6대이기 때문에 어떤 큰 승리를 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멀티를 털어먹는 데는 충분한 화력이죠. 폭격 터지는 이 소리가 전장의 신은 포병입니다. 그죠? 포병.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화력 투사 수단. 사정거리도 멀고요. 정말 완벽한 유닛이죠. 전차. 아쉽지만 하늘 공격은 못합니다. 잠깐 이렇게 공성 모드를 풀었는데 벌레들이 덤벼들고. 와, 이거 보세요. 끝난 거죠. 모드도 못 받고 납치되고. 아, 뭐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투기 도망가야 되겠죠, 여러분. 바이킹 지금 못 싸웁니다. 이거 하고 육군의 어떤 보조가 있어야 돼요. 지원이. 공군 혼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컨트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몇 마리씩 날려먹고요. 무리군주, 얘네들이 기갑사단한테 천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공군의 어보가 또 필요합니다. 탱크는 하늘 공격을 못하니까요. 자, 어떻게든 제가 좀 유리한 방어선으로 컴퓨터를 유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애들이 안 따라옵니다. 사정거리가 기니까 제가 막 간 보면서 치고 빠지고 하죠. 비싼 유닛 잡아보려고. 근데 얘네들도 막 반격을 해요. 자기 유닛을 막 보호를 합니다. 잘하더라고요. 사정거리 밖에서 제가 야, 이거 운이 지금 교전비가 좋죠, 여러분. 비싼 유닛을 다 털어먹었습니다. 이렇게 무리군주를 먼저 이렇게 컨트롤의 우위로 잡아버리면은 나머지는 이제 육군으로 어떻게든 지상전으로 이제 싸움을 강요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엄청난 병력이 또 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본진에도 포탑을 꼭 지어놔야 돼요. 자꾸 옆구리 공격을 들어오더라고요. 자, 옵니다. 한타. 바로 여기서 탱크가 지원군이 발을 내리니까 자기도 무리한 싸움 안 하고 빼는데 다시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오네요. 지들이 납치해가지고 위치가 바뀐 탱크들이죠. 혼자서 30킬 넘게 했던 그런 영웅적인 유닛들이 장렬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감염충 마법 엄청 무섭더라고요. 이거 세균 장막이라고 옛날에 진균번식이라고 안 했나? 진균번식. 공중 유닛으로 받는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새로 스킬이 생겼군요. 한참 게임 못했더니. 남쪽으로 제가 또 견제를 보냈습니다. 아까 감염충이 진균번식이라고 이상한 마법이 있는데 이거 맞으면 되게 아프더라고요. 자, 컴퓨터에 또 남쪽 기지를 털고 있고요. 색깔 잠깐 바꿔드리자면 요렇게. 저글링 진짜 무섭다. 탱크 세대로는 도저히 효율적으로 이 벌레들을 잡을 수가 없죠. 밝은 색깔은 더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여러분. 어떤 색깔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지 저도 고민스러운데 밝은 색깔이 확실히 점은 좀 잘 보이네요. 대신 삼색이니까 어떤 느낌이 좀 안 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퍼런색이 저그의 느낌에 좀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 한번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컴퓨터가 이게 인공지능상의 버그 때문인지 건너올 수 없는 이쪽에 이렇게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여기로 못 오고 이렇게 막
신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주방어선을 최대한 펼쳐놓고 밑에도 나름대로 방어선이 튼튼하게 확충이 되어 있죠. 진출 뚜껑 열고 진출해서 나가려다가 기겁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공성 모드를 박았던 모습입니다. 얘네들 지금 여기 어그로 끌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붙어보려고 최소한의 방어 병력만 남기고 이제 막강한 기갑군단 이제 북상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병력을 아끼면서 제가 소심하게 싸우다가 전면전 가는 거죠. 전차 모두 이렇게 박으면서 이제 한판 분명의 한타를 하는 겁니다. 자, 옵니다. 200대 200 싸움 또 가는 거죠. 아, 이 마법 때문에 컴퓨터가 들이박는 거 진짜 엄청 잘하거든요. 방어선에 들이박는 거. 아무리 탱크를 잘 배치해도 제일 앞에 있는 병력들은 전부 다 저도 순삭당하더라고요. 하지만 컴퓨터는 완전히 전멸했고, 저는 이 정도 병력이 남아 있습니다. 탱크가 지금 뭐 대략 뭐 한 열 몇 대 정도, 14대? 예, 한 14대 정도 되는데, 탱크 14대면은 스타2에서 진짜 막강한 전력이죠. 미리 공성모드 발만 내리고 있으면은 엄청난 병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치터가 최고 난이도가 지금 바로 지원으로 왔죠. 이 기지를 털어먹으니까 제 병력이 순삭당해버렸어요. 2대1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한 명을 제가 가까스로 1대1 싸움에서 제압하고 나면은 내 병력도 어쩔 수 없이 약화가 되어 있는데, 그때 또 힘이 팔팔한 다른 놈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2대1로 해보시면은 이 스타2에 상당히 숙달된 시청자분들이라도 아마 처음 해보시면 절대로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극단적인 일꾼 테러 없이 이렇게 전면전으로 2대1을 해보면요. 지금 30분 동안 혈전을 펼쳤는데 게임 경기가 절반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해보면은 거의 1시간씩 걸리더라고요. 탱크 한 대 남은 걸로 그냥 아무렇게나 견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그냥 끝나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기지가 보시면 알겠지만, 시청자님들 기지가 굉장히 저도 지금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저도 커맨드 센터가 지금 12개예요. 뭐 물론 이렇게 이제 일부러 몇 개 더 지은 것도 있지만요. 스캔 많이 뿌리려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팩토리가 19개라 가지고 저도 병력이 거의 뭐 천조국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천조국 테란이죠. 산업화 테란. 그래서 전방에서 병력을 많이 잃어도 사실 저도 이제 금방 이렇게 엄청난 병력을 충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전쟁이 2대1의 그 소모전이 감당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컨트롤을 함부로 하면은 도저히 자원 소모가 감당이 안 됩니다. 자, 탱크 6대 또 자살 특공대예요. 어쩔 수 없이 죽지만 최대한 얘들이 자원을 이렇게 자유롭게 못 먹도록 견제를 하려고 꾸준히 병력을 보낸 겁니다. 자, 색깔 다시 이렇게 좀 바꿔드리고요. 자, 막강한 기갑부대가 이제 토르를 끼고 이제 병력이 좀 더 고급화가 됐습니다. 막강한 기갑부대를 가지고 저도 이제 남방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 자원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절대로 이제 컴퓨터한테 안 주려고. 자, 속도를 조금 올릴게요, 여러분. 제가 혹시 미니맵을 놓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속도 조금 더 올리고요. 한 2배속 정도로. 자, 4배속. 이거 이제 제가 예전에 경기 했던 거를 리플레이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플레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탱크 일부를 먼저 발을 내리고 방열 작업. 우리 포병 나오신 분들 아마 방열 작업 이런 거 치가 떨리죠. 사격 미리 준비하는 거. 고정핀 받고 뭐 땅 얼어 있으면 진짜 사람 토 나오죠. 달달한 우유 한 잔 같이 지금 먹고요. 탱크 한두 대만 남쪽에 배치해서 꾸준히 타격을 하고 컴퓨터에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병력이 지금 집결을 하고 있네요. 한 녀석이 지금 먼저 왔습니다. 치터3네요. 이 비좁은 계곡으로 잠시 어그로가 끌렸다가 불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싸워볼만 하죠. 두 녀석이 양쪽에서 동시에서 왔다면 도저히 못 버텼겠지만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방어선이 효율적으로 구축이 됩니다. 한 놈을 막았고 다른 한 놈하고 또 싸우는데, 야, 못 이기네 이거를. 감염충이 이렇게
제 유닛 빼들어 먹은 거 보이시죠? 이래서 사상절이 위험한 거예요. 사상절이. 빨간 저그 애들이 우리 걸 다 가져가 버렸어. 병력을. 뭐 지금은 파란색이지만 애들이 이렇게 이제 변해버리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각계격파를 당해버린 거죠. 고급 유닛들이 한타, 운명의 한타를 벌일 때 앞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감염충한테 사상 감염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 편을 공격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전선에서 이렇게 병력 잃으면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한 번쯤 큰 싸움을 한두 번 질 때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대한, 이렇게 19개, 20개가 넘어가는 막대한 이런 군수공장, 우주공항에서 전투기, 전차, 탱크, 뭐 이런 로봇 이런 거를 끊임없이 이제 생산을 해주는 게 어떤 게임의 중요한 묘입니다. 이래서 방어선을 어느 정도 확충을 해두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만약에 컨트롤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주병력이 완전히 먹히더라도 항상 다음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방어 건물의 힘을 어느 정도 빌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자, 다시 상당한 병력이 모였고 진격을 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후회가 되는 게 병력을 조금이라도 더 땡겨 갈 걸 그랬네요. 요거보다 좀 더 많게. 그래도 엄청난 병력이죠. 한 번씩 이렇게 스캔 뿌려가지고 점막 종양이 이게 이렇게 탐지기를 뿌려줘야 보입니다. 땅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안 보여요. 제가 플레이를 했던 어떤 카메라, 플레이어 카메라 시점이죠. 지금 이거는 적진도 넓게 확인이 되고 제가 그때 당시에 플레이했던 화면 시점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모두 시점으로 엄청난 병력이, 야, 진짜 많긴 많다. 인구 200. 자, 시청자님들요, 근데 보시면은 이 정의 난이도 같은 경우에 이제 자원이 없습니다. 오링이 났어요. 미네랄이 900, 가스 50밖에 없으니까 인구 160 요거 한 번만 더 털어먹으면은 얘가 더 이상 병력이 없는데, 치터3 최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이 여러분 9만입니다. 9만. 완전 치트키죠. 치트키 쓴다고 이름이 치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미네랄 9만에 가스 4만이에요. 저걸 우리가 이제 병력 교환비에서 2점을 가져가면서 컨트롤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인구가 400까지는 아니고 대략 350 정도 되는 병력이 옵니다. 이제 자, 이제 싸워야죠.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돼요. 와, 감염하는 거 보세요. 순식간에 지금 토르 색깔이 변해가지고 우리 편을 공격하고 있죠. 엄청 이게 무섭습니다. 화력이. 이 로봇이 우리 앞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와, 2대1의 어려움이 이런 데서 한 명 다 털어먹었는데 다음 유닛이 또 도우러 온 거죠. 지금 또 감염됐어요. 또 탱크도 그만했던 탱크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리팀 하늘에서 궤도에서 내려오고, 아까 땅에서 그 드라포드 떨어진 게 이 지게 로봇이에요. 자, 350에 가까운 병력을 200으로 1010만 고 끝에 막아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기는 했지만 저도 막아내고, 이제는 야, 끝없는 소모전이네요. 탱크가 이때 공성모드가 되어 있었더라면 이 히드라 리스크들을 굉장히 손쉽게 제압을 했을 텐데, 야, 이기긴 이겼네요. 근데 피해가 좀 되게 컸습니다. 또 오네요. 자, 포르 공성전차. 야, 이번에 못 이길 것 같은데? 와, 이거 오면 못 이기죠. 이 병력 오면. 자, 탱크 4대가 다시 발을 내리고 수리하면서 어떻게든 효율을 끌어올려 보려고 저도 애를 썼는데 울트라 리스크가 너무 세죠. 이래 소규모 병력전에서 전멸했습니다. 저도 추가 병력이 막 이렇게 생산이 돼가지고 19개가 넘는 군수공장에서 생산돼가지고 추가 병력을 가져왔는데, 도저히 병력의 재충원 속도를, 저그의 재충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병력을 화급히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지원군이 오다가 실패를 했고, 이제 적 주력 병력의 이동을 지금 계속 스캐너를 뿌려가지고 확인하는 모습이죠.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주방어선에도 병력이 부족합니다. 이 보조 병력이 따라가서 적의 주력 병력이 치고 들어오는 곳을 막아줘야 돼요. 자, 이쪽에서 먼저 불이 붙습니다. 상대도 이렇게 전술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방어선을 우회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왔는데, 저도 지금 후속병력 도착하는 거 보이시죠? 적의 주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와, 피가 완전 바다다, 바다, 피바다.
히드라리스가 엄청 아프네요. 예. 땅속에 숨었다 다시 나오는 거 봐. 지원군 오니까. 이제 적의 주력 병력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뿌려보고 저도 이제 보조 병력이 따라왔던 모습입니다. 자, 주방어선에서 근데 전투를 굉장히 잘했죠. 다시 최대한 병력을 쥐어짜내가지고 또 제가 남쪽으로 계속 지금 여기 먹으려고, 이 자원 내가 못 먹어도 컴퓨터한테 안 주려고 계속 지금 6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운명의 한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언덕도 입구 두 개고 막기 되게 힘들거든요. 요거는 제가 행성교세 치료하려고 이렇게 건설지기 로봇을 내렸는데 이 게임이 바쁘다 보니까 수리 못하고 그냥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동 수리를 이걸 활성화를 해줬어야 되는데, 자, 탱크 미리 유리한 지역에 발을 내렸고요. 또 이 근방 일대를 불로 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저그 어떤 점박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오염이 되더라고요. 생체 물질로 뒤덮이는데 이 점박 종양 이 뿌리를 근원을 제거해버리면 땅이 다시 깨끗하게 이렇게 일반적인 땅으로 정화가 됩니다. 자, 소수의 병력만 보내가지고 건물을 파괴하고요. 주력 병력은 지금 상대방 지원군이 올 거를 대비해서 미리 틀어막고 있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정예적은 이제 병력도 50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자원이 끝장이 났습니다. 치터 같은 경우에만 무려 8만에 가까운 자원이 있어요. 제가 저걸 이제 다 깎아 먹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색깔 다시 바꿨고요. 파란색이 저그입니다. 자, 속도 좀 감아 볼게요. 자, 옵니다. 또 200대 200 한타 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치터 3와 저의 1대1 싸움이죠. 정예는 나가리가 됐습니다. 와, 막 이렇게 적들도 공군을 동원해가지고 갖다 퍼붓고, 저도 지금 화력을 퍼붓고 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퍼부어야죠. 250mm 1000벌포. 이거 강력하더라고요. 대공 공격이. 사거리도 엄청 길고요. 11. 거의 뭐 탱크에 준할 정도로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토르가 하늘 공격할 때 진짜 세더라고요. 땅 공격할 때보다 하늘 공격이 더 좋은 것 같아. 효율이.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자, 6시를 드디어 말끔하게 정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제 6시에 막대한 병력을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놔둔 상황입니다. 이 6시 자원지대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병력을 배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여기 방어선이 강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또 다른 방어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최대한 바리케이드나 좀 이렇게 깔아놨고요. 이쪽은 완전히 지금 사실상 무인지대로 비었습니다. 그죠? 행성교세는 지어놨지만요. 그래서 방어선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넓은 제국을 수비하기 위해서 유지군도 규모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 이제 대신 병력을 집중할 수 없게 되면서 굉장히 딜레마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 적의 주력이 어디로 움직여가지고 어디를 노리는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어떤 게임이 되니까요. 자, 행성교세에 또 이렇게 지게 로봇 내려가지고 수리를 또 깨알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속도 좀 올려가지고 이제 게임을 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조금 지루하시려나요? 지금은 제가 미니맵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뭐 딱히 진행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이킹을 땅에 좀 내려가지고 점막 종양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관포를 막 이렇게 벌펌포 들이붓고 있네요. 쏟아붓고 있습니다, 적에게. 전투기가 이렇게 변신을 하면은 땅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때는 지상 공격을 하는 거고, 적병력이 많으니까 바로 제가 하늘로 도망을 간 거죠. 나름대로 깐지나는 모습인데, 실제로는 뭐 비행하고 있으면서 그 비행 상태에서 땅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사실 컴퓨터 게임의 어떤 그런 간지와 밸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변신을 해서 땅으로 내려와야지만 지상 공격이 가능하게끔 뭐 그렇게 또 게임을 한 것 같아요. 아우, 덥다. 이제 컴퓨터 게임 하니까. 제 방에 창문을 살짝 좀 열고요. 오늘 또 뭐 이렇게 미세먼지 많다고 하는 것 같던데, 뭐 어쨌든 야, 인구 200 옵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많네요, 정말로. 아니, 똑같은 인구 200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와, 병력 3대 납치하는 거 보셨어요? 답도 없어. 자기한테 유리한 지형으로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이 이상한 유닛, 이거 살보사라는 유닛이. 자, 저는 대신 지형에서 이렇게 유리하게 엄청난 파격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효율적으로 막았어요. 제가 병력이 더 적었는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막았습니다. 야, 이거 얻어맞으면서, 얻어 터지면서 건물 끝까지 때리는 거 보세요. 지독하다, 지독해. 타락귀, 응원귀, 갑시군주, 무리군주. 얘들도 계속 지금 끊임없이 자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확충해놓은 이 자원 먹으려고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막강한 부대를 배치를 해놨죠. 이런 만큼 이렇게 엄청난 군수공장에서 병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9개에 달하는 막대한 군수공장과 우주공항. 자, 속도 좀 올릴게요. 한 2배속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컴퓨터 부대가 이렇게 길게 또 종으로 이동을 하고 있네요. 병력 모아가지고 얘가 또 주요 자원지대인 6시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2배속으로 좀 올렸습니다. 컴퓨터가 계속 지금 일꾼을 이렇게 몇 마리씩 보내더라고요. 어리석은 어떤 컴퓨터의 한계가 가끔 이런 데서 들통이 나는 거죠. 자원 캐려고 제 얘가 계속 이렇게 오는 건데, 여기는 제가 방어 병력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요 자원 빼들어 먹고 싶어가지고 저러는 거죠. 근데 지 자원들이 이렇게 7만 2만 8천이나 있는데, 그죠? 저한테 그냥 과감하게 한쪽으로만 병력 몰빵하면서 소모전을 걸면은 될 텐데, 지도 계속 이렇게 병력을 아끼더라고요. 최대한 이렇게 뭐 미사일 포탑도 짓고, 저도 방어선을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방어선이 넓기 때문에 병력을 이렇게 반반 분산을 해놨지만, 나름대로 이쪽도 병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도 본진도 방어력이 엄청 강해. 사실 테란이니까 가능한 어떤 플레이입니다. 또 최대한 병력을 아껴가지고, 주전선이 이렇게 워낙 강력하니까 병력 일부를 쪼개가지고 남쪽으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 6, 7대 정도의 탱크가 추가가 되면 사실 화력이 절대 무시 못하죠. 얘네들하고 합류해가지고 운명의 한타를 벌이려고 병력을 충원을 해준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 나오겠죠. 자, 야금야금 무서워가지고 앞에 이렇게 스캐너로 밝히면서 이제 언덕 위로, 예, 공격, 이제 드디어 지루한 방어전을 끝내고 공세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병력이 국상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합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여기서 이 안전한 방어지대까지만 이 6, 7대에 달하는 탱크, 한 8대에 가까운 탱크를 보내놓고 이 병력을 여기에 합류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같이 싸우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절망적인 결과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플레이를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게 남아있습니다. 로봇들 의미 없이 털려버렸고요. 엄청난 지금 저그 병력이 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 미리 탱크가 발을 데리고 있었는데도 이거 절대 못 이기더라고요. 이 엄청난 저그 군단의 포스 못 이기더라고. 엄청 많이 살아남았죠, 얘들. 못 이겼어, 이걸. 지원군 따로 오다가 다 잘라먹힙니다, 그죠? 이 한 8대 정도 되는 탱크가 이 주전선에서 싸움에 합류를 했더라면 분명히 이길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바보같이 병력 합류를 못 시켰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가 자꾸 흐르는 병력이 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병력 잃었지만 이제 엄청난 군수공장에서 병력들이 쏟아져 나오죠. 다시 지원군은 금방금방 충원이 됩니다. 강력한 이런 전투병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잃는 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잃는 병력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지나간 일은 빨리 잊고 또 다시 이렇게 전력을 충원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도 진짜 똑똑한 게, 제가 방금 여기 한 5시 지역에서 한타에서 지니까 병력에 공백 상황이 생긴 걸 알고 그대로 군단을 휘몰아가지고 저한테 오는 모습이죠. 자, 근데 저도 금방 다시 재충원을 한 거예요.
이 병력이 어디서 다음 포인트까지 이동하는데 뭐 한 10초, 20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빨리 또 병력을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방어선이 진짜 감당할 수 없이 밀리거든요. 자, 이쪽에는 다시 이 한 10대 정도의 탱크가 지키는 이 주방어선을 믿고 다시 또 새로운 기동군단을 편성해가지고 갑니다. 전투기, 탱크, 로봇. 저도 여러분들 지금 완전 반당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정확히 서로 지금 맵을 5대5로 양분을 했습니다. 저는 일꾼을 한 57마리, 57마리 정도 일꾼을 운용을 하고 인구 병력은 한 143 정도 되네요. 자, 탱크가 다시 발을 내리고 여기서 한판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도 올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죠. 저도 뿌립니다. 저게 주력 병력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스캐너를 뿌려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도는 순간이죠. 이래가지고 적이 구하러 올 거는 뻔하기 때문에 주병력을 여기 그대로 대기를 시켜놓고 여차하면 싸우려고 별동대 일부만 보내가지고 이제 6시를 한번 공략을 해보려는 건데 만만치가 않죠. 여왕 그리고 이제 막대한 촉수들 병력이 조금만 오면은 치터 상대로는 절대로 또 이게 기지를 털어먹기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규모 한타가 벌어지는데 엄청난 병력들을 그냥 납치해가가지고 자기들 군단에서 순삭을 해버리네요.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니,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먼저 내가 발을 내리고 있었는데도 이 기갑부대가 못 이긴다니까. 컴퓨터가 컨트롤을 엄청 잘해요. 아니, 그 많은 탱크가 미리 발을 내리고 있었는데 한타를 못 이기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사람보다 지상군 꼬라박는 거는 컴퓨터가 더 잘해요. 야, 이 비싼 아까운 토르를 감염시켜가지고 내 거 다 부숴놓은 거야 이거에. 결국 자기들도 죽기는 죽었는데 제병력도 그 아까운 거 다 날아가 버렸죠. 지금 이렇게 19개가 넘는 군수공장에서 또 병력 쏟아져 나오고는 있고요. 저도 엄청납니다. 지금 나오는 게 보이시죠? 아까 들어갔던 탱크 3대 한 대 장렬하게 전사하고, 야, 어떻게든 멀티 털어보려고 했는데 남은 병력으로 지들도 이쪽에 부화장하고 이렇게 저그 알이 엄청 많으니까 벌레들을 말도 못하게 생산을 하는 거예요. 알 까는 거 보세요. 대신 컴퓨터도 아까 미드랄이 9만이 넘고 뭐 가스 4만 넘다가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죠? 5만 18,000. 대신 저도 이제 안전한 제 기지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평원에서 이렇게 회전을 벌이면은 이제 복불복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거죠. 자, 막대한 병력이 다시 이렇게 적의 남쪽을 치러 가다가 북상하는 모습이에요. 적이 올라오는 걸 알았으니까 방어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얼른 이렇게 발을 내렸습니다. 한 마리, 울트라리스크 한 마리를 잡았고요. 와, 빠르죠. 이게 이 외계인 이 저그 군단은 기동력이 빠른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이 탱크는 그리고 기갑사단은 기동력이 너무 느려요. 화력은 끝내주는데. 자, 이제 엄청난 병력입니다. 저도 아쉽게도 토르가 조금 없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뭐 전투기를 대략 한 10대, 8대? 야, 그 정도 준비를 했고, 기갑부대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저도 최소한의 방어병력은 남겨놓고 여기는 다 비웠고 이쪽도 바리케이드만 치고 모든 병력을 저도 지금 12시에 집중을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탱크가. 로봇은 없지만 탱크가 엄청나요. 역대 최대 규모로 저도 병력을 편성을 했습니다. 얼른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발을 내렸고요. 전투기 있고 해볼만 합니다. 적도 이제 옵니다. 와, 야, 많긴 많네요. 컴퓨터도 정말로. 아, 이거 보세요. 아, 마법 막 초록색 오염돼가지고 막 저도 화력이 약해집니다. 자, 절대 밀리지는 않겠다는 마인드. 자, 지상전은 탱크의 엄청난 위력으로 전장의 신인 포병의 힘으로 제압을 했는데 공중전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외계인들의 생체 군대가 더 강하네요, 공군이. 자, 남은 병력, 얘들도 땅 공격은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남은 병력을 저도 보내가지고 지금 저게 빈 멀티긴 한데, 예, 기지를 또 이렇게 제압을 하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탱크 일부가 지금 남쪽에서 미리 또 발을 치고 있었네요. 적의 지원군을 차단하려고 제가 배치를 한 건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중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야, 탱크 포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십자포화를 때리는 거죠. 컴퓨터도 이 자원 빼들어 먹으려고 계속 오는 거 보세요. 하지만 행성 요새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못 들어오죠. 상당한 군대가 있어야지만 여기를 정면으로 뚫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도 지금 뭐 후속 병력을 찍어야 되는데 인구가 184나 찼다 보니까 별로 많이 찍지는 못했네요. 대공 공격이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바이킹 전투기가 2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차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날벌레를 제압을 좀 잘 해야 될 텐데, 자, 그냥 힘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아마 변신을 안 하고 제가 싸웠던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냥 공성 모드 안 하고 힘싸움으로 퉁퉁포. 근데 퉁퉁포도 병력이 많을 때는 셉니다. 야, 보세요, 안 밀리죠. 그냥 싸워도 생각보다 화력이 세. 병력이 워낙 많으니까요. 자, 토르의 250mm 포가 불을 뿜고요. 전차도 이제 갑니다. 90mm 포. 아, 가시촉수 막 찔러대는 거 보이시죠? 병력 그 많았던 탱크가 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사냥을 당했어요. 적이 내려오기 전에 발을 내려야 되는데 조금 타이밍이 늦습니다. 화력전, 네, 싸웁니다 여러분. 야, 이 탱크가 어그로가 밑에 끌렸나? 첫 번째 포격을 얘네들한테 때렸어야 되는데, 야, 보세요, 졌어요. 그 많은 병력이. 보시면 알겠지만 컴퓨터도 굉장히 이 산계화 지휘를 잘합니다. 병력 산계도 잘하고요. 동시에 특히 마법 유닛을 가지고 마법을 동시에 4-5개씩 거는 게 굉장히 빨라요. 진짜 무조건 후반에는 이렇게 대규모 혈전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저도 금방 또 이렇게 병력 충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력 쏟아져 나오는 거 보이시죠? 탱크들, 전차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멋있긴 합니다. 이쪽에 병력 일부가 좀 너무 성급하게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전차가 좀 더 있어야 되죠? 병력 일부를 보내고 있고, 아, 예, 여기서도 그대로 빨리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때 판단 내린 게, 적의 본진하고 너무 가까운 곳은 이 컴퓨터가 자원도 많고 병력 충원이 너무 빠르길래 이쪽을 공격하는 거를 포기를 하고 적 기지랑 적 본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멀티부터 날리는데 제가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멀티 이제 얘네 자원도 다 먹어서 별로 의미는 없는데 어떻게든 상대를 이렇게 또 전장으로 끌어내려는 제 누불겨운 모습입니다. 병력 있는 거 없는 거 저도 다 긁어 모았죠. 또 200대 200 싸움입니다. 컴퓨터 엄청 많네요 진짜. 저는 병력이 지금 쪼개져 있는 상황이고요. 인구가 200이라고는 하지만 남쪽에 진출해 있는 병력은 얼마 안 됩니다. 얘네들이 아직 합류를 못했어요. 이게 다 합류하면은 무조건 이길 텐데 어쩔 수 없이 또 방어선 일부는 남겨놔야 되니까 기지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요때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배속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속도 조금만 더 올릴게요. 3배속, 4배속. 미니맵을 보시면 컴퓨터 주력 병력이 보이시죠? 얘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기동을 합니다. 저는 이 병력 일부를 보내가지고 이 치터, 컴퓨터 최고 난이도의 멀티를 때리면은 제가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미리 제가 탱크 3개까지 해놨죠? 아니, 컴퓨터가 그대로 이제 자기 의미 없는 자원이 없는 곳이니까 이 멀티 공격당하는 걸 무시하고 그대로 인구 200을 몰아가지고 제 지금 방어선이 제일 취약한 주전선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 주력 병력이 전부 다 지금 바깥에 나가 있죠? 컴퓨터가 지금 빈집 처리를 시도하는 모습이에요. 바리케이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몇 초 버티기는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항상 지금 이 철공성을 못 넘고 주저앉았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 전선을 얘네들이 뚫은 거죠. 이 난고불락의 요새, 대깨문 요새를 결국 대가리가 깨져버렸어. 내가 못 막은 거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가시지옥, 럴커, 땅에 이렇게 숨어있고요. 괴물들.
주방어선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일꾼 수십 마리 죽고 저도 지금 타격이 엄청나죠. 일부 이렇게 느린 병력은 어쩔 수 없이 멀티만 무수라고 하고 저도 황급하게 진영이고 뭐고 다 파괴하면서 그냥 흩어지더라도 일단 본진 수비하러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와, 이거 보세요. 가시 탱크 다 터집니다. 이제 이렇게 저도 스캔 뿌려서 탐지를 뒤늦게 했고요. 앞에 있는 엄청난 병력들이 희생하는 동안 뒤에서 진영을 잡고 포격을 들이붓습니다. 화포들이 불을 뿜고 빨갱이 저그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립니다. 자, 굉장히 컴퓨터의 전략적인 우회 기동 앞에 저도 굉장히 큰 피해를 봤는데 결국은 이겼어요. 이쪽에 일하던 일꾼 수십 마리가 죽고 자원 이렇게 회수하던 게 파괴되고 그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전부 다 부서졌지만 어쨌든 저는 생산시설은 건재합니다. 제일 중요한 공장지대는 지켰어요. 그리고 저는 또 여유 자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 병력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엄청나게 보이시죠? 추가 병력 나오는 게 이 정도는 돼야 컴퓨터랑 힘싸움에서 최고 난이도 컴퓨터랑 힘싸움에서 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나오는 병력 숫자 좀 보세요. 한타가 가능한 병력이 한 번에 나오는 거죠. 얘네들도 지금 혼자서 진출하기엔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게 진출 안 하고 대기 타고 있고요. 지원군이 옵니다. 컴퓨터가 요 6시 지대에 자원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어떻게든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자꾸 요렇게 오는 거죠. 컴퓨터가 이제 보시면은 인구가 상당한 병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전투의 승부가 전쟁의 승부추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지금 미네랄 어느새 역전해가지고 제가 병력 교전비가 좋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미네랄 자원이 제가 더 많죠. 저는 여기에도 자원이 살아있고 여기에도 조금 살아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컴퓨터가 미네랄 18,000은 사실 그래도 엄청난 자원인데 결정적으로 가스가 17밖에 없어요. 가스가 17밖에 없으니까 이놈이 더 이상 생산을 못하더라고요. 정에는 지금 가스 2,500이 남아있는데 이게 섞여 있었으면 얘가 병력을 더 많이 찍었을 텐데요. 자, 여기 토르 3마리가 지금 남쪽에 이런 텅 비어있는 기지를 휩쓸고 있고 저 주력 병력 엄청납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병력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거죠. 점점 저도 여기 방어 병력 이런 거 빼버리고 바리케이드만 쳐놓고 전병력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불쌍한 토르 3마리 혼자서 처치 30마리 넘게 한 이 역절의 용사들 남쪽에서 이렇게 고립돼가지고 저그 군단한테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만 제 주력 병력도 북쪽에서 내려오고 한판 맞붙습니다. 탱크 절반만 공성 모드, 절반은 계속 지속적인 화력 투사. 엄청난 병력이 죽어나가지만 저그도 똑같이 죽어나가고 있죠. 결국 물량전의 힘으로 전쟁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한 마리 신경 쓰면서 소꿉놀이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거의 총력전의 개념이죠. 엄청난 전투를 치렀습니다. 탱크 몇 대, 이것도 토르 몇 대가 지금 건재하고요. 혼자서 30마리 넘게 잡은 영웅적인 유닛들이 많습니다. 자, 행성교세가 완성이 되니까 얘네들이 여기 자원 훔쳐먹으러 그렇게 열심히 왔다가 못 먹고 있죠. 이거 제가 먹어야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경기의 승부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상대가 왜냐면 생산을 못하잖아. 저는 병력이 200인데 컴퓨터는 병력이 30밖에 안 돼요. 미네랄 16,000에 가스가 17. 정예는 미네랄 30에 가스가 2,500. 병력 생산을 못하죠. 고급 유닛은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기도 가스라든지 자원 더 캐보려고 왔는데 이제 미네랄밖에 없으니까 비효율적인 저글링밖에 못 뽑아요. 무서운 유닛인기는 한데 초반 한정이고 후반에서 사실 좀 화력이 많이 약하죠. 효율적으로 싸우려면 컴퓨터도 뭐 바퀴, 히드라 리스크, 울트라 리스크 이런 유닛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요런 작은 거밖에 없어요. 저글링도 굉장히 무서운 게릴라 유닛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정면 화력전에서는 이렇게 많은 전차를 감당할 수는 없겠죠. 아이, 토르 2마리가 놀고 있었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자, 여기서 또 추가 병력이 보조를 오고 있고요. 이것만 해도 사실 컴퓨터한테는 절망적인 병력인데 저희 이제 굉장히 많은 병력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게임 속도를 좀 올리고요. 거의 이제 아마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시 색깔을 정상화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초록색이 제 색깔이고 빨간색과 주황색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의 색깔입니다. 엄청난 병력을 생산하고 있지만 다 저글링입니다. 큰 의미가 없죠, 이런 것만으로. 효율적인 수비가 안 되니까요. 컴퓨터 이때 분당 행동수 700 엄청납니다. 탱크들 막 화력 퍼붓는 거 보세요. 언덕 아래에서 지원 사격해주고 언덕 위에서 또 지원 사격하고.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치터3에게 먼저 기지를 무력화시키고 기나긴 1시간이 넘었던 전쟁, 대전쟁의 종지부를 짓는 순간입니다. 이 저그 건물이 엄청나게 튼튼해가지고 최고 난이도, 최고 탱크 건물은 탱크 포격을 수십 대를 버티던데 뭐 어쨌든 그래봤자 시간 문제죠. 자, 2배속으로 여러분들 게임을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거의 끝난 거죠. 이게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치터가 먼저 GG를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자원이 정예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예가 순식간에 이렇게 막 유닛을, 비싼 유닛들을 막 생산합니다. 자원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이때 이 역습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알이 수백 개다 보니까 병력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울트라 리스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거 울트라 리스크 변태 취소. 고치에서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면 괴물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저는 여기 탱크 5대만 쪼개주면은 충분히 여기를 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병력 기어나오는 거 보세요. 상상도 못했던 애들이 다 갑자기 나와버리더라고. 울트라 리스크 6마리, 7마리. 기갑부대 틈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이 코끼리 같은 애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 인구가 200이 넘는 러쉬로 텅 빈 기지를 습격했는데 인구가 70 넘게 날아갔어요. 제가 상상도 못하는 타격이었는데, 다시 또 이제 저도 이렇게 또 20개에 가까운 공장이 전부 다 이렇게 불이 돌아가면서 잃었던 병력을 충원을 하고 있죠. 결국은 제가 이긴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엄청난 병력이 재충원이 돼가지고 상상도 못할 공격을 했더라고요. 이게 생각도 못했어, 이거는.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또 여기서 찍어낸 이 병력들 뭐 물론 멋있기는 한데요. 또 어느 세월에 여기까지 끌고 오겠습니까? 수리하면서 최대한 얘네를 아껴가지고 어쨌든 기지를 날려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명이 나가면서 자원을 다른 한 명에게 몰아줬는데 또다시 미네랄은 4000이나 있지만 가스가 40밖에 없죠. 고급 유닛을 못 뽑는 거죠. 이래가지고 적의 본진을 타격하면서 경기가 끝이 났던 것 같아요. 일꾼들 뭐 이렇게 또 자원 그 와중에도 캐보겠다고 까불지만 제가 뭐 너무나도 강력한 방어선, 행성 요새 3개. 이거는 뭐 웬만한 병력으로는 지상군으로는 탱크 지원이 없어도 뚫기가 힘든 방어선이죠. 자, 인공지능 정예도 마침내 GG를 치면서 1시간 10분에 걸친 70분에 가까운 경기가 이렇게 끝을 맞이했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어떻게 뭐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재밌어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뭐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시청자님들하고 좀 이렇게 머리 식히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그거 뭐 이렇게 점수창이라든지 제가 뭐 총 킬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 제가 점수 화면을 못 보고 그냥 게임을 꺼버린 것 같네요. 뭐 엄청나게 서로 죽고 죽였죠. 자, 시청자님들 1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또 이렇게 머리 식히는 영상은 요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또 다양한 정치, 사회, 또 경제, 시청자님들의 배경 지식을 도와드릴 만한 또 여러가지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삶과 지식의 교양의 증진에 도움이 될 만한 또 다양한 정보적인 영상으로, 알찬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뭐 세상에 그 어떤 정치, 사회, 시사 유튜버가 이렇게 폭넓은 콘텐츠를 혼자서 멀티플레이로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시청자님들께서 저를 좀 이쁘게 봐주시고 또 멤버십 회원가입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얼음사이다 채널에 정말 일주일에 한 달에 커피 한 잔이나 밥 한 그릇 가격만 좀 보태해 주십시오. 시청자님들 요새 또 한동안 좀 잠잠했다 싶던 노딱이 붙고 좀 장난이 아닙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조금만 한 달에 커피값 한 잔만 좀 후원을 해주시면은 얼음세대 채널이 또 많은 동력을 받아가지고요 열심히 젊은 사람들 설득하고 대한민국의 그런 건전한 우파의 상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다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